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에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압축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많은 그 정책들이 완화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제 프로필과 제가 그동안에 출간한 8권의 저서이고요. 우선은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의 큰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모든 규제는 5년 전 수준으로 환원시킨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 임대사업을 부활시키겠다. 또 매입형 등록 임대사업이라는 것을 또 만들겠다. 또 주택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그 다음에 주택 숫자 배제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완화를 통해서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 큰 방향이고요. 마지막으로 규제 지역을 추가 해제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지역이 아마 규제에서 풀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입주권, 분양권과 입주권 얘기인데요. 이제 개선되는 내용을 먼저 보시면은 분양권 같은 경우는 1년 미만이면 45% 양도세를 내게 되면 되고요. 1년 이상은 이제 일반 세율로 돌아간다. 폐지하기 때문에 일반 세율로 돌아간다는 얘기고, 주택 입주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주권도 1년 미만이면 45%의 세율을 적용하고 1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은 일반 세율로 폐지한다라는 얘기는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단기냐 장기냐 개선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그 장기 10년 그동안에는 그 비아파트에만 허용을 했었는데, 아파트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 25.7평이죠. 이하에도 이제 아파트에도 적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금융정책이 풀려야 된다라는 지금 타이틀이 있는데요. 지금 이자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연소득에, 회사원 같은 경우는 연소득의 60%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금 원리금 상환으로 지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1% 상승할 때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액은 238만 원 정도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고요. 3분기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DSR은 60.6%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출자들이 연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지수가 기준선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 100 이하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미 공급보다는 수요보다 공급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수요는 그만큼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에 편성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2023년 바뀌는 세금 정책을 좀 보게 되면요, 이 세금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좀 머리가 아픈데, 그래도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봤는데, 취득세하고 양도세는 거래세고 종부세는 보유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제 과표를 실거래가로 변경하겠다라는, 그동안에 시가 표준율 같은 걸 적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실거래가로 변경하겠다라는 얘기고요. 규제 지역의 2주택은 중과를 폐지하고 또 3주택이나 4주택 이상은 이제 완화하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주겠다라는, 감면해주겠다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소득과 관계없이 이 조건만 충족시키면 모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또 증여시에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을 적용을 하겠다. 증여시에는 증여시 취득하는 취득세 얘기죠. 그래서 2023년 1월부터는 취득세 과표가 실거래가로 변경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부세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종부세는 2주택자는 그동안에 중과를 했었는데 중과를 이제 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일반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0.5에서 2.7%. 기본 공제도 상향시키겠다. 그래서 거의 이제 이건 1주택은 12억 원까지 종부세 기본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공제로는 이제 9억 원인데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예를 들어서 18억짜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부인 9억 원, 그다음에 남편 9억 원에서 18억까지 기본 공제를 받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 당사자가 갖고 있는 모든 주택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부담 상환율을 일원화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이제는 세부담 상환율을 150%, 그러니까 1.5를 넘지 않게 아예 일원화시키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3주택 이상인 경우에 최고세율을 5%로 인하하겠다. 그러나 중과세율은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고요. 이제 종부세는 마치고 양도세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양도세 증여 2월 과세 적용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동안에는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늘리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10년을 보유하고 팔아야 세금 혜택을 최대로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중과 배제, 규제지역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중과를 배제하겠다는 얘기고요. 2024년 5월까지 1주택 세율을 적용하겠다. 이제 유예기간을 2024년 5월까지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및 입주권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 그래서 1년,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1년 미만은 45%. 이 전 슬라이드에서 잠깐 본 적이 있지만 1년 이상은 일반 양도세율로 가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바뀌는 청약 정책을 잠깐 살펴볼까 하는데요. 청약 정책은 청약 같은 경우는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제한을 폐지한다. 한때 로또로 통했던 무순위 청약이 2021년 대비 2배로 증가했었는데, 일단 무순위 청약 거주지역 요건을 이제는 적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고요. 공공분양 미혼 청년 특공을 신설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공공 50만 호 중 34만 호 청년층에게 기를 주겠다. 1월부터 실시한다는 얘기고요. 민간 분양 면적별 청약 가점을 조정하겠다. 무주택 기간, 통장 가입 기간, 부양 가족수 등이 여기에 해당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내년 2023년 6월쯤에 실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 특공 가점 기준도 조정하겠다는 얘기인데, 14개 기본 요건, 특히 자녀, 수, 지역, 거주하는 지역, 무주택 기간, 자격증 등이 그 14개 요건 중에 이제 이것들이 핵심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인데요. 이런 것들을 대한 가점 기준, 가점을 반영하는 기준을 좀 바꾸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경공매 시 이제 임차보증금 당해세보다 선순위로 임차보증금을 당해세보다 선순위로 올려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 당해세라고 하는 것이죠. 당해세가 뭐냐? 해당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지는데, 당해세 부분은 잠시 후에 좀 다시 살펴볼까 하고요. 임대인 미납, 국세 열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아파트 관리비 공개 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 홍보 기간이 종료를 했는데 이제 1년을 지금 연장을 해서 2023년 5월 31일까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지자체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사실상 주택은 아니지만은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그 건축물도 포함을 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재건축 안전진단 점수를 조정하는데요. 그동안의 그 구조 안전성이 50%였죠. 그런데 아파트가 워낙 튼튼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30년 보통 재건축 기간인데 30년 재건축 기간 기준으로 볼 때 구조 안전성 50%를 초과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었었죠. 이런 구조 안전성을 30% 낮추고 주거 환경 30%, 노후도 30%, 그다음에 비용 10% 해서 이제 구조 안전성 부분을 50%에서 30% 낮췄기 때문에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해외 부동산 미신고 과태료. 일단 그 해외 부동산에 투자할 때는 2억 원을 초과하면은 외환거래법에 의해서 기재부 장관에게,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과태료를 이제 엄격하게 적용하였다. 최대 한도는 1억이고요. 과태료는 처분 가액에, 그러니까 취득하고 임대하고 처분하는 그 가액의 10%를 부과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손해배상 보장 한도도 이제 1억에서 2억으로 상향이 되고요. 서울 및 수도권 규제 지역 추가 해제. 대부분의 지역이 서울 아마 강남의 몇 개구, 강남, 서초, 송파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 세 군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제 해제하겠다. 해제할 가능성이 높다. 해제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당해세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당해세가, 세금은 일반적으로 그 금액이 높지 않은 것이 이제 현실이기는 하지만은, 이 당해세가, 임차보증금보다 위로 배당할 때, 경매 배당할 때 임차보증금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많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방세 당해세는 우선 재산세가 되겠고요. 지방교육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이 되고요. 국세당해세는 상속, 증여, 종부, 상속세, 증여세, 종부세, 그리고 자산, 재평가세가 당해세, 국세당해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사전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열람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개별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바뀌는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세 가지만 우선 보면은요, 2021년 6월 1일 계약한 건부터,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임대차 신고하는 내용이죠. 계도 기간이 23년 5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6천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는 모두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놓치지 말고 제때 신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민간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인데, 주요 내용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도 이제 등록을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혜택은 양도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2023년 법률안 개정 예정인 임대사업 부분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조정지역 수도권 공시가 6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는 합산배제, 중과배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제도를 포괄하는데 15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는 제도도 신설하겠다라는 내용도 이미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취득세 6% 내고 임대사업 할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반응이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다세대 원룸 여러 개를 1주택으로 인정해달라는 요청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나올지는 아직은 미정입니다. 그 다음 임대사업자 대출은 여전히 막혀있는 것도 장벽이고요. 최소 8년 이상 임대해야 합산과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정책인데요. 금융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내년 초에 23년 상반기 중에 출시한다고 하는데, 주택가격 9억까지, 소득요건도 폐지하고 대출 한도도 5억 원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했던 DSR을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언론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DSR 때문에 대출에 제약 요건이 많았는데, 이 DSR 미적용한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담대나 채무조정 대상 확대 한다는 얘기인데, 매출 급감, 금리 상승 이런 부분까지 포함시켜서 이제는 원금 상환도 3년 유예를 해주고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채무 조정이 6억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동안에는 실직이나 폐업이나 질병 이런 거 위주로 적용을 했었는데, 더 확대해서 매출이 급감했거나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높은 경우도 입증을 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면은 내년 초에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미분양주택 PF대출 보증 강화 하는 내용도 지금 23년 1월부터 실시하기로 했고요. 임대보증금 반환대출 규제도 완화하고 청년을 위한 전세보증도 확대할 것이고요. 규제지역 다주택자 LTV도 최대 30%까지 대출을 허용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더 조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쭉 말씀을 2023년 바뀌는 부동산 정책, 세금, 금융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이러한 바뀌는 정책에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겠느냐. 첫 번째는 이제 갈아타기 분야를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무주택 실소유자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다주택인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또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검토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또 토지 투자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나누어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갈아타기는 급매물을 노려라. 또 청약제도 개편 파도에 올라타라. 기왕이면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해라. 그 다음 무주택 실소유자인 경우에는 도보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를 노려라.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단지를 잡아라. 진도가 빠른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진입하라. 그런 얘기고요. 다주택인 경우에는 개편되는 임대주택 제도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 두 번째는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평형에 관심을 가져라. 세입자 순환이 빠른 지역을 골라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이 목적인 경우는 안정적인 월세가 나오는 상품이냐 아니냐에 비중을 둬야 될 것 같고요. 시세 차익이 목적인 경우에는 가치 상승에 비중을 둬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고를 수 있다고 하면 금상첨화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토지 투자는 진입로를 이제 진입로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농림지역보다는 관리지역이 유리하다. 농림지역보다는, 왜냐하면 농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이제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지역,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러한 관리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전이나 답보다는 임야, 지목이죠. 전이나 답이나 임야는 지목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이나 답보다는 임야 지역의 가치가 높다라는 말씀으로 쭉 이제 그 2023년 부동산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3년은 부동산 정책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규제 완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한 해가 될 것 같긴 하지만은 어떻든 간에 이러한 제가 5가지로 분류해서 지금 투자 전략을 제시를 했는데,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내 위치를 하고 비교를 하시면은 아마 그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